민혁 씨가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을 드린 거죠. 독립된 가정이라니? 너는 그런 말을 내가 집 사줄 때 왜 안 했니? 저를 뭘로 보시는 거냐? 왜 집을 사주냐? 우리는 독립된 가정이다. 이런 말은 않더니 이제 와서 독립된 가정이니까 오지도 말라는 거야. 집 사주시면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어. 내가 너희 집 문지방을 넘은 게 몇 번이니? 딱 한 번이야. 너희가 애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번에는 문 앞에서 쫓겨났고 너희한테 그런 말 들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독립된 가정이라면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원조해주는 건 당연하고 간섭하는 건 싫다 이거 아니니? 참 이기적이다. 엄마, 아들 결혼시키면서 집 사주는 건 부모 도리 같은 거 아니에요? 왜 엉뚱한 사람을 잡으세요? 허참, 부모 도리라니? 집 사주는 게 부모 도리면 그럼 아들 도리는 뭐고 며느리 도리는 뭐니? 너희는 그 도리 잘하고 있니? 너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나한테 도움을 바라면서 나는 자식집 한 번 가는 것도 벌벌 떨어야 해. 이런데도 내가 지금 너희 애를 봐줘야 하니? 내 몸이 아프다는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김영순 씨입니다. 김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렇겠죠.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라는 말을 주변으로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지만 김 씨가 실제로 겪어보니 남이었다면 오히려 나았을 듯했습니다. 그랬다면 이토록 마음 아픈 일도 없이 덤덤히 넘겨버리고 살아갈 텐데 자식이니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는 법인데 부모 자식 간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김 씨는 애틋하게 키웠던 외아들이기에 그 정도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죠. 김 씨는 30이 넘어서 힘들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진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남편과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마음먹었을 때 기적처럼 김 씨에게 찾아왔죠. 올해 39살이 된 김 씨의 아들입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인 만큼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며 남부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원하는 공부도 원없이 시켜줬고 그 덕에 아들은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대학에 다니던 시기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이던 식구가 둘이 되었지만 최근에 아들이 결혼을 하며 식구가 다시 늘었습니다. 아니 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둘이었던 식구는 사실 셋이 아니라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너희는 집들이 같은 거 안 하니? 아들이 결혼하고 신혼집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 김 씨는 어떻게 생긴 집인지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엔 이사를 하면 식구들이며 지인들이며 모두 초대해서 축하도 받고 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은지 아들과 며느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아들은 한결같은 대답을 들려줬습니다.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여유 좀 생기면 그때 한번 초대할게요. 집도 멀지도 않은데 초대식이나 해. 그냥 오며 가며 시간 되면 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저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집이다 생각했지만 결혼을 했으니 아들과 며느리의 집이었죠. 아들이 혼자 살 때는 살림을 봐주러 종종 들렀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었던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건 그렇네. 시어미가 가면 며느리가 불편하긴 하겠지. 그럼 집들이 같은 것도 안 하는 게 좋을까? 상의 좀 해볼게요. 요새 너무 바빠서요. 에이 바쁘면 그러지 말어 일이 먼저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말어 이런 대화를 한 지가 아들이 결혼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였는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쯤 김 씨네 집에 홀로 방문한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게 뭐야? 웬 건강식품 박스 같은 걸 꺼내는 아들 이거 홍삼인가 마늘인가 그런 거예요. 엄마 드세요. 갑자기 이런 걸 사왔어. 아들에게서 생전 받아본 적도 없는 선물에 김 씨가 어리둥절하게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거 전에 집들이 할 때 처형이 주고 간 건데 저도 안 먹고 수경이도 안 먹어서요. 아들 며느리 모두 먹지 않아 가져왔다는 말보다 집들이라는 단어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들이 저번에 처갓집 식구들이 집 구경한다고 오래됐어요. 그래도 유통기한은 안 지났던데 너희 바빠서 집들이 못한다며 사돈네는 왔다 갔나 보다. 그렇게 됐어요. 처갓집 식구들이 와서 어쩔 수 없었죠. 김 씨는 아들의 말에 그러냐고 했지만 서운한 기색은 감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김 씨의 기분을 감지했는지 아들이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어쨌거나 김 씨도 한번 방문하라는 소리에 벨도 없이 기분이 슬쩍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희 안 바쁠 때 한번 초대해 저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안 바쁜 때라는 것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언뜻 신혼집을 궁금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아들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김 씨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김 씨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2년이 흐르도록 아들네 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집들이 이야기를 끝으로 단 한 번도 집에 와보란 소리를 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김 씨 또한 며느리 불편할까봐 그 이야긴 다시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아들 집 사준 거 아니야. 친한 이웃이 하는 소리가 맞았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려고 오랫동안 모아둔 돈을 털어서 지금의 신혼집을 김 씨가 사주었습니다. 근데 구경도 못 해본 건 좀 그렇다. 우연히 자식 집에 방문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 씨가 아들네 가보지 못한 게 이상하다는 이유, 자신이 과민한가 했는데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한단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적어도 자신만 특이한 부모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라네. 나도 한 번씩 가면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이제는 불러도 가기 싫더라고. 참 세상이. 예전에 우리 시어머니는 겨울만 되면 3-4달씩 우리 집에 살다 가셨어. 농사 끝났다고 그거야. 나도 그랬지. 부모 불편한 건 매한가지인데 중요한 건 암만 불편해도 티를 내지 말아야지.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 둘이서 하는 말에 김 씨는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같을 수가 있나. 나도 굳이 가겠다고 안 하잖아. 잘 살겠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속 편하더라고. 나는 그래도 괘씸해서 한마디 할 것 같아. 매일 눌러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집 사준 시어머니 한 번쯤 집 구경시켜주는 건 예의 아냐. 아이고 뭘 그런 걸로 생색내댔어.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김 씨는 서둘러 화제를 바꿨습니다. 더 이야기하다가는 자식들 험담하는 꼴밖에 안 될 듯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얼마 안 돼서 아들에게서 뜻밖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 집에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집들이도 못했고 속으론 집들이 한 번 참 빠르다 생각했지만 은근히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아들네 집에 방문하는 건 김 씨 인생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말한 주말이 되었을 때 김 씨는 아침부터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기에 약속 시간은 저녁 때였지만 점심 먹고 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갈 땐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차리느라 며느리 신경 쓰일까? 밥 몇 가지 반찬을 해서 보자기에 쐈죠. 김 씨는 이리저리 다니며 어떤 선물을 사갈까 고심했지만 적절한 선물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에구 이러다가 약속 시간 다 되겠네. 그래서 김 씨는 아들에게 물어 필요한 선물을 사가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대부분 가전제품을 새로 장만했는데 밥솥은 아들이 자취할 때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대답에 김 씨는 밥솥을 사러 갔습니다. 어머나 무슨 밥솥이 이렇게 비싸. 김 씨조차도 밥솥을 산 것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00만 원 가까이 하는 밥솥들을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생긴 것도 신기한 것이 비싸기는 너무나도 비쌌습니다. 그래도 집들이 선물 겸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렇게 양손 가득 무거운 상태로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집이 참 아기자기하니 좋다. 하도 보여주지 않길래 꿀이라도 발라놨는가 싶었는데 그만큼 화사하고 아늑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살던 집과는 다르게 역시 신혼집은 신혼집이었습니다. 여기 반찬 좀 해왔어. 다른 음식 할 것 없이 이것만 먹자 뭐 이런 걸 다 챙겨 오셨어요. 새애기가 번거롭게 이것저것 준비할까봐 그랬지. 그렇게 셋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수경이 아이가 생겼어요. 뭐 정말이야.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김 씨가 펄쩍 뛰며 놀랐습니다. 미리 언질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고도 기쁜 소식이었죠.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이 씨는 무척 기쁘고 들떴습니다. 이 씨가 아들을 갖는 데까지 7년이 걸렸기 때문에 결혼 2년 만에 덜컥 임신한 며느리가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몸조심하고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으면 말해 내가 해서 가져다 줄 테니까. 그런데 오늘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 무슨 부탁. 애 낳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맞벌이를 계속해야 되니까. 애기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만 조금 봐주시라고요. 임신 소식만큼이나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바쁘시다고 하셔서 주부인 안 사더니 왜 바쁠까 생각했지만 자신에게 부탁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알았다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육아라는 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젊은 사람들도 애를 보면 힘들고 이곳저곳 아프기도 하기 마련인데 이 씨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손주는 봐주고도 욕먹는다는데 자신도 그 꼴이 날까 봐 걱정이 되었죠. 그건 아직 애가 태어나려면 멀었으니까 좀 생각을 해보마. 그러자 아들도 말을 잃고 며느리 또한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그러겠다고 할 줄 알았던 모양인지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죠. 네, 근데 웬만하면 엄마가 좀 봐주세요. 안 그럼 회사 복직 못해요. 고민이 깊어지자 이 씨는 답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아들의 말처럼 사돈 내에서 애를 못 봐준다면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지 못할 테니 다른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씨가 애를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씨가 확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애는 이 씨가 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에는 안사돈이 몸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 며느리가 회사에 다시 나가게 되자 육아는 이 씨의 담당이 되었습니다. 돌도 안 된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은 중노동이 따로 없었습니다. 내 한몸 움직이기도 힘든 나의 아기를 들고 다녀야 했으니 하루하루가 무척 고됐죠. 아들이 출근을 하면서 이 씨네 집에 손녀딸을 두고 갔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2, 3년간은 남처럼 살았는데 아이가 태어나자 매일매일 보게 되었습니다. 평일뿐만이 아니라 주말에도 쉬어야 된다는 핑계로 아이를 이 씨네 집에 두고 갔죠. 근데 뭐하러 이러냐. 그냥 내가 너희 집 가서 봐주면 되잖아. 돌이 안 된 애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매일 실어 나르는 아들도 힘들어 보여 말했더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나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니. 애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힘들고 말이야. 그런데 다음날 아들은 또 손녀딸을 데리고 이 씨네 집으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저희가 데려다 줄게요. 엄마가 오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니까. 뭘 이것저것 신경 쓴다는 건지 이 씨가 의아해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집살림도 그렇고 아무래도 누가 집에 계속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아니, 놀러가는 게 아니라 애기 봐달라 그러길래 그게 너희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아니에요. 엄마도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안 불편했어요. 불편 엄마는 모시고 살았어. 너 어릴 때까지 그랬지. 어쨌든 색이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그렇다고요. 알았다. 안 가마 니들만 힘들지 뭐. 이 씨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속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매일매일 이 씨 집에 찾아오면서 그 반대는 왜 그렇게 질색팔색을 하는지 그렇다고 찾아가서 민폐를 끼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일도 얼마 안 있어 손녀딸이 어린이집에 가면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더는 말하지 말자 생각했죠. 그렇지만 손녀딸이 돌이 지나고 어린이집에 간 뒤에도 이 씨의 육아는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띵동띵동 주말 낮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손녀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여긴 웬일이야.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애 좀 봐주세요. 애미는 수경이랑 같이 어디 좀 가야 해요. 아니 엄마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이 씨가 곤란하게 중얼거렸지만 아들은 더 곤란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정이라서 그래요. 갑작스럽게 생겨서 미리 연락 못 드렸어요. 엄마 당연히 집에 계실 줄 알고요. 선약이 있는데 아이고 알았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이 씨는 주말이면 당연한 듯이 약속을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일 저녁에도 종종 있는 일이었죠. 그러니 돌이 될 때까지만 봐주기로 했던 약속은 기한이 없는 약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도 아니고 손녀딸이니 거절하기에도 매정한 부모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다 보니 아들 내외도 처음엔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이 씨에게도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다는 아들의 말에 이 씨는 첫째, 손주가 생겼을 때 기쁨보다는 겁을 집어먹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첫째, 때처럼 둘째도 이 씨가 키워야 할지도 몰랐으니 말이죠. 수경이가 입덧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근데 어젯밤에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엄마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반찬 해왔었잖아요. 그때 먹었던 통무침이 생각난대요. 불고기랑 그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밥을 못 먹어. 안 그래도 마른 애가 둘째. 키울 걱정은 걱정이고 그래도 경사는 경사였습니다. 알았다. 더 먹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 전화해. 내일 오전에 해놓을 테니까. 퇴근할 때 가져가고 감사해요. 그래 애미 고생할 텐데 네가 좀 잘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이 씨는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며느리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한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나는 마음으로 음식을 했습니다. 먹고 싶다는 통무침과 불고기에 더해서 이것저것 솜씨를 좀 부려봤죠. 그런데 저녁 시간이 한참 됐는데도 아들은 오질 않았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너 왜 안 오니? 반찬 가지러. 저 오늘 늦게 끝나는데 내일 갈게요. 그래 그럼 냉장고에 넣어 놓을 테니까. 내일 꼭 와야 해. 그렇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아들은 오질 않았습니다. 오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아들이 반찬을 가지고 가면 좀 누워서 쉴 생각이었는데 도무지 오지 않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반찬 안 가져가니? 이제 이 씨는 조금 신경질이 났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던 게 무색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작 해달라고 한 사람은 심드렁한데 말이죠. 아, 저 오늘도 늦게 끝나요? 수경이는 애 데리러 어린이집 갔고요. 오늘 차량 운행을 안 해서 엄마 혹시 안 바쁘면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 그럼 내일 갈게요. 아이고 이러다 음식들 상해. 그러면 그건 엄마 드세요. 다음에 다시 해주시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해달랄 때는 언제고 이 씨한테 먹으라니 화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가져다주마. 애미한테는 네가 미리 말해놔.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도 열불이 났습니다. 이왕 한 반찬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씨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고 멀리 사는 것도 아닌데 잠시 들릴 시간이 없나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줄 반찬들을 챙겨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앞에 도착했는데 수경이 집에 왔다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도착할 때 됐는데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따라지고 더운 날씨에 땀도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이 씨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네 집 앞까지 갔습니다. 어차피 며느리가 금방 도착하니까 현관 앞에 두고 가면 가지고 들어가겠지 생각했습니다. 앞에 두고 엘리베이터 앞에 다시 섰는데 띵하고 이 씨가 있는 층에 엘리베이터가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와 손녀딸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니?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무척 당황한 듯 보이는 며느리 이 씨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니 수철이가 이거 반찬 갖다 달라. 그래서 너 입덧한다고 톡 먹고 싶다고 했다며. 네 그래서 가지러 가기로 했었는데. 아니 그랬는데 가지러 안 오길래 이거 오늘은 먹어야 돼. 안 그럼 상해. 그래서 집 앞에 두고 가려고 했지. 감사합니다. 이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성부채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덥다. 이제 가봉아. 이 씨는 며느리가 물이라도 한 잔 먹고 가라 아니면 싸온 반찬에 같이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 한다면 어떻게 부드럽게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갈까 내심 고민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니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아니 나는 이만허. 이 씨는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현관문도 열지 않고 조심히 가라고 배웅하는 며느리 이 씨는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갈게. 얼른 들어가 봐.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엘리베이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혼자 남게 된 이 씨. 아무래도 이대로 두고 들어가기가 신경 쓰이는 듯 며느리가 이 씨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닫힌 문을 쳐다보느라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는 동안에도 이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연락이 안 된 상태였으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먹고 싶다던 반찬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예의상이라도 차 한 잔 마시고 가라 하니 물 한 잔 마시고 가라 한마디 건넬 법도 한데 땀을 닦아내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홀랑 들어가 버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계속 아른거리는 듯했습니다. 자신은 손주를 봐주면서도 매번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아들 내외를 한 번도 문전박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이 있어도 취소했으니 말 다 했죠. 아무리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거리는 멀수록 좋다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어수선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허탈한 기분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으면 반찬은 어떻게 먹었다. 아까는 당황해서 그랬다. 다음에 놀러 오시라. 이 정도 연락만 했어도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씨가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받아본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아까는 정말 당황했어요. 이 씨는 며느리가 낮에 있던 일을 사과하려나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2에서 3일 전에는 방문하신다고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간다고 한 거 아니다. 수철이가 좀 가져다 달라 그런 거야. 반찬 버려야 한다. 그러시면서 근데 저희는 바쁘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저는 연락도 못 받았고요.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받았으면 다음에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문 앞에 서 계셨던 거니까 화알았다. 이 씨는 더 이상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다가는 서로 좋게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길게 이야기할 일이 없었는데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더니 이 씨의 며느리가 그 무서운 며느리 중 하나였나 봅니다. 정말로 이 씨가 말없이 들이닥친 것도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물론 며느리는 이 씨가 오늘 걸 모르고 있었다지만 이 씨는 집 문 앞에 반찬통을 곱게 놓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겠다고 떼를 쓰지도 않았죠. 그렇게 뒤돌아선 것은 이 씨인데 오히려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한 소리를 하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바뀐 것 같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자신이 집에 가는 걸 그렇게 꺼려 놓려 했었는데 이 정도까지 싫다면 앞으론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반찬은 뭐하러 갖다 준다고 난리를 쳐서는 가끔씩이나 보며 살던 예전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먹은 게 바로 며칠 전인데 그 주말에 아들 내외가 또 이 씨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참 황당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얘기하고 방문하라느니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게 이 씨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인 듯 했습니다. 이 씨 혼자만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으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했을 땐 반가운 마음보다는 껄끄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은 애 못 봐주는데 어쩌니 봐줄 기분도 아니었지만 몸이 좋지 않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았는데 더운 날 생고생을 했더니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마 며칠 전에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잠깐만 좀 맡아주세요. 저희가 예약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들어. 저녁 먹기 전에는 올게요. 이미 데리고 나온 애를 길에다 둬요. 그럼 네 어머니 저희 금방 올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 씨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씨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미리 말도 안 하고 왔으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러지 말아라고 보세요. 그때 수경이가 전화드린 것 때문이죠. 어머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 손녀딸을 쫓아내시면 뭐 쫓아낸다니. 내가 언제 안 봐준 적 있니? 몸이 안 좋은 걸 어떻게. 저는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 말 잘했어. 너한테 전달을 안 한 수철이 탓이지. 반찬 갖다 달란다고 갖다 준 내 탓이야. 그리고 너희 집이 청와대라도 되니 일 있을 땐 자식 집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아무 때나 찾아가기라도 하니 이참에 나 못 들어가게 보디가드라도 세워놓지 그래. 그게 아니라 애 아빠가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그걸 존중하신다면 아무리 부모라도 함부로 오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 독립된 가정. 너는 그런 소리는 내가 집 사줄 때 왜 안 했니? 저를 뭘로 보시는 거냐? 왜 집을 사주냐? 우린 독립된 가정이다. 이런 말은 않더니 이제 와서 독립된 가정이니까 오지도 말아라 이거야. 어머니 집 사주시면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재희 씨는 기가 막혀서 말도 헛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얘 어미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어. 내가 너희 집 문지방 넘은 게 몇 번이니? 딱 한 번이야. 너희가 애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때도 좋은 선물 사가겠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 또 이번에는 문 앞에서 쫓겨났고 너희한테 그런 말 들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독립된 가정이라면서 부모가 경제적 원조해주는 건 당연하고 간섭하는 거는 싫다 이거 아니니? 참 이기적이다. 너희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들 결혼시키면서 집 사주는 건 부모 도리 같은 거 아니에요. 왜 애먼 사람을 잡으세요? 허참 부모 도리 집 사주는 게 부모 도리면 그럼 아들 도리는 며느리 도리는 뭐니? 너희는 그 도리 잘하고 있니? 너희는 무슨 일만 생기면 나한테 도움을 바라면서 나는 자식 집 한 번 가는 것도 벌벌 떨어야 해. 이런데도 내가 지금 갑자기 찾아온 너희 애를 봐줘야 하는 거니? 내 몸이 아프다는데 아들 며느리가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이가 며느리 품에서 보챘지만 다른 때 같았으면 얼른 안아들었을 이 씨가 그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더는 할 말 없지. 그러면 이만 가봐라. 몸이 안 좋아서 좀 누워 있어야겠으니까 아들, 딸이 당황한 사이에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너희 집에는 안 찾아갈 테니까. 너희도 내 소중한 집에는 웬만하면 찾아오지 말어라. 이제 그리고 문을 팡 닫아버렸습니다. 코앞에서 닫히는 문을 보면 아들 며느리도 깨닫는 바가 있겠죠. 이 씨는 이제서야 맘 편히 안방에 누웠습니다. 화가 나 평소답지 않게 열을 냈더니 아직도 가슴이 시근덕거렸습니다. 그래도 여태 참아왔던 말을 다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이든 며느리든 이 씨 보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흉볼 수는 있어도 이 씨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할 말 못하고 속으로만 앓으니 속이 꼴을 수밖에요. 당분간 아들 며느리와 웃으며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이 씨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가 되진 않겠죠.